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리 읽어주는 남자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2021학년도 수능을 분석하고 그에 이어서 2022학년도 세계지리 수능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계지리 어떻게 나올지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2021학년도 대수능을 분석했었죠. 뭘로? 모의평가와 학력평가를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2022학년도는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건데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의평가와 이제 학력평가를 가지고 또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의평가와 학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한번 내용표 한번 구성해 봤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이르기까지 학평과 모평을 정리해 둔 표입니다. 자, 보니까요 눈에 띄게 6월과 9월 모두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 있고요. 그 다음 지리정보와 고지도에 대한 문제가 6월과 9월 모두 출제가 되었고 우리 10월에서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눈여겨봐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기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후는 이제 기후 메커니즘, 즉 그 기후의 요인을 묻는 문제가 상당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온대기후가 종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건 지중해성 기후니 이거는 온대 수분 기후니 이렇게 온대기후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 건조 및 냉한대 기후가 통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분리돼서 나오기도 하면서 건조와 냉한대 기후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은요. 자, 세계의 대지형이 6월과 9월 모두 출제되었고요. 학평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 세계의 대지형이 출제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가져가 보겠고요. 6월에는 카르스트 지형, 9월에는 카르스트 지형과 해안 지형이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 카르스트 지형은 나올 것 같고 해안 지형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10월 학평에는 빙하, 해안, 그리고 화산 지형이 모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아울러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우리 종교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인구 단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판가름하는 건 우리 인구 파트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도시화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6월과 9월 모두 도시화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화 그래프는 당연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은요. 6월에 이제 가축에 대한 게 나왔고요. 9월에 작물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4월과 7월, 10월을 보면 식량 작물, 즉 작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식량 작물에 대한 게 이번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에너지 자원은요. 당연히 화석 에너지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에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자료도 조금 출제가 되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역 지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몬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자, 몬순 아시아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어 있고요. 유형이 정해진 것 같아요. 가옥 구조를 묻거나 혹은 음식을 가지고 모의평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몬순 아시아는 학평과 모평 모두 다 물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겠고요. 또 자원의 분포, 산업 구조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 민족 및 종교적 차이는 모평에서 출제되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경제통합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자 자연환경에 거주한 모습, 적응한 모습 우리 모평에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선생님은 건너뛰기로 하고요. 눈여겨볼 것은 우리 사막화는 우리 평화와 공존의 세계와 맞물려서
한번 살펴볼 만하다라는 거. 그 다음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했어요. 자, 공업지역에서 유럽과 미국을 따로따로 출제하는 경향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도 유럽과 미국을 따로따로 출제하겠구나. 그쵸? 그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입니다. 친구들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 현대도시의 내부구조와 지역통합 건너뛰고요. 그 다음 도시구조의 특징과 문제, 바로 남아메리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역 분쟁과 저개발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살펴보고요. 우리 평화와 공존의 세계로 넘어와서 자, 6월 모평에서는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가 나타났고요. 우리 9월에서는 열대림 파괴와 해양 투기물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수능에서는 반드시 열대림 파괴가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지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평에서 이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메리카를 별로 출제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지리에서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메리카를 출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개념도 살짝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걸 학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항을 가지고 직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9월 모평과 10월 학평으로 본 고지도 주제인데요. 우리 고지도 주제에서 9월 모평 때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했던 부분, 바로 기역에 대한 선지입니다. 이거는 조선 왕실이 제작한 지도니? 갑자기 이걸 묻는다고? 굉장히 한국지리스러운 선지인데요. 기역 선지에서 이러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우왕좌왕했을 수 있는데요. 다른 문항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낄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은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굉장히 고전적인 선지죠.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고지도를 볼 때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한번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이 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이 지도가 조선에서 제작이 된 건지 혹은 중국에서 제작된 건지 그 정도만 알아도 친구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중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역번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 볼 거고요. 우리 10월 학평에서 조금 신기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친구들이 이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개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고지도 공부 놓지 말고 좀 더 깊게 학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6월 모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우리 기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던 게 친구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여기 보면 자, 남반구니 북반구니 그리고 한 기후는 이 두 기후와 전혀 다른 기후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위도대로 하나 접근하고 하나는 북반구니 남반구니 이렇게 북반구냐 남반구냐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북반구 2개, 남반구 2지역 줬죠.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동일하게 남반구니 북반구니 묻고 있지요. 그 다음 이곳이 어떻게 기후가 나타나는지 알아야 이곳의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요인까지 잘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분이 그 지역의 날씨, 기온과 강수량을 어느 반구에 위치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지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지형에서는요. 6월과 9월에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6월은요.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좁은 범위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안정육괴 분포하고 있고요. 여기 조산대, 그쵸? 그리고 여긴 고기습곡 산지가 분포하고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대지형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세계를 스케일로 해서요. 다양한 지역을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이슬란드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구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우리 우랄산맥 고기습곡 산지 그리고 여기는 안정육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신기했던 건 우리 친구들 여기
불의 고리가 지나가죠. 그 중에서 여기 북부 지역을 친구들이 간과했을 확률이 높은데 이곳에 캄차카 반도 그리고 알류시안 열도 다양한 불의 고리가 지나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불의 고리가 지나간다 라는 사실만 알면 괜찮은데 이 지역이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불의 고리 혹은 히말라야 조산대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모평과 또 10월 학평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10월 학평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위도와 경도만 주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너네가 풀어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영도선 어디입니까? 바로 영국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135도, 127도 이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영국의 위치만 알고 있어도 친구들이 대략적인 이 지역들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도와 위도에 대한 학습도 조금씩 해두자라고 하는 거 가져가겠고요. 자, 위도와 경도를 묻는 문제 과거에 9월 모평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는 위도와 경도만 줬어요. 이걸 가지고 너네가 한번 풀어봐. 이 지역 어딘지 너네가 풀어내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잘 골라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에 대한 학습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가져가겠고요. 자, 그 다음 독특한 지형입니다. 6월 모평에는 카르스트와 화산 지형, 9월 모평에는 카르스트와 주빙하 지형, 그리고 해안 지형도 출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중에서 우리 중국의 9일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6월과 9월 모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할롱베이도 알아두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면 선지에 주빙하 지형에 대한 선지도 나오고요. 여기 선지에는 화산 지형에 대한 선지도 나오죠.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우리 9월 모평에 해안 지형이 따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능에서 혹시라도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걸로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 10월 학평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다라고 생각돼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자,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빙하, 카르스트, 해안, 화산 모든 지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세아니아 남부지방에 7사도 해안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곳에 해안 지형 묻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와 남섬과 북섬이 있었는데 북섬에 있는 화산을 묻고 있고 남섬에 빙하 지형을 묻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선지에서 에스커까지 이제 빙하 지형을 묻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가져가 보겠고요. 자, 종교로 가볼게요. 6월 모평에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출제가 되었고 9월 모평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선지를 한번 볼 텐데요. 신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 자, 그리고 기원지, 그리고 이곳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고, 자, 수니파와 시아파를 묻네요. 친구들 갑자기 혼동이 왔을 텐데, 자, 굉장히 생소한 선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지도 한번 가져가 보겠고, 전 세계 신자 수가 적니 많니? 그쵸? 그리고 기원지 어디니? 발생식이 어디니? 어떠니? 다신교니? 유일신교니? 이렇게 묻고 있고, 자, 우리 9월 모평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경관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월 모평에 경관을 줬고요. 10월 학평에서 뭐 줬냐? 이 경관을 그대로 선지로 옮겼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얘들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는 뭐 성묘교회, 바위의 돔이 있고 바라나시에는 겐지스강, 이런 힌두교 특징도 있어, 성지도 있어, 다 보여줬죠. 9월 모평에서. 근데 10월 학평에서 선지로 대표적인 선지는 룸비니와 부타가야야, 혹은 십자가와 종탑이야, 이렇게 묻고 있죠. 이게 그대로 수능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인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6월 모평은 특이하게 인구 이주를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이 이 그래프 해석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아프리카를 많이 가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을 굉장히 많이 간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으로 많이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즉, 대표적인 특징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겠고요. 자, 9월 모평, 인구 변천을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서도 나오죠. 저개발국이니 아니면 선진국이니 여기 어디니? 개발도상국이니? 이런 걸 묻거나 혹은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처럼 자, 나이지리아는 이제 막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은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죠. 그리고 가장 점진적으로 나타난 유럽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를 하게 되었고요. 자, 보니까 인구 증가율 측면에서 과거부터 작았고 지금도 작은 곳 이곳이 바로 유럽이고요. 자, 1950년대부터 빠르게 감소한 곳 이곳이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 기본에 충실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가져갈 수 있겠고 또 인구 수로도 풀 수가 있죠. 미국은 인구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인구를 가지고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 가져가 볼 거고요. 선지로 한번 가보면요. 여기 순유입 인구라고 나오는데 아마 수능에서는 이 순유입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선지에 그냥 삑 나왔다는 걸 봤을 때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이 순유입 인구가 무엇인가, 즉 인구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 자, 유소년층 인구. 자, 여기 인구 나왔습니까, 친구들? 그렇죠. 인구가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프랑스에 비해서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선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비율과 인구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인구를 줬을 때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가져가고요. 자, 이번에는 도시입니다. 자, 6월 모평에는 도시화를 다뤘고 9월 모평에도 동일하게 도시화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지역, 대륙에 대한 거 묻고 있으면서 도시 인구 증가율 그리고 도시화율을 줬다. 그쵸? 줬고요. 그 다음 9월 도시화를 통해서 여기 아르헨티나, 영국, 우간다, 즉 선진국이니 저개발국이니 개발도상국이니 특성 묻고 있죠. 그쵸? 여러분 이 특성 다 선생님과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촌락 인구가 적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도시화율에 근거해서 그 대륙의 인구를 봐야겠죠. 인구 순위 어떻게 돼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니? 라는 선지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안다고 해서 이 국가를 안다고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선지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이런 고난도의 선지가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각 도시, 각 국가의 특성들도 함께 알아두면서 이 도시화 문제에 대비해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식량 단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량 단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이 이번 수능에서 이 식량을 통해 등급이 나뉘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아니면 식량이 분명 우리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6월 모평과 9월 모평 각각 가축 그리고 9월 모평에는 작물이 출제되었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수능에 작물이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축을 한번 보면요. A, B, C 나오고요. 각각의 대륙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 중에 특정 대륙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가축 뭔가요? 그렇죠. 바로 돼지입니다. 우리 돼지는요. 중국에서 거의 5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돼지가 이렇게 한 번에 찾을 수 있고 우리 가는 아시아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돼지는요. 기후 특성상 건조한 기후에서 기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기르기가 어렵겠지요. 그쵸?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도 기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 우리 유럽에서는 돼지를 가지고 소세지도 해 먹죠. 그쵸? 그래서 유럽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세아니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양, 외, 내륙에서 대찬적 분지에서 사육을 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소가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소를 알았어도 나와 달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소는요. 어디서 가장 많이 키우냐? 어느 국가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냐?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포함되어 있는 나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료도 어려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본 개념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지 봐도 자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사육된다. 자 국가별 사육 두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목축의 형태. 자 신대륙에서는 양을 기업적 목축으로 활용한다. 다른 곳은 유목을 띄고 있죠. 자 유목 형태도 물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총 사육 두수는 어디가 더 많니? 이러한 사육 두수 그리고 목축 형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육 두수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중국은요 양과 돼지 1위 국가입니다. 양과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특히 돼지는 50% 이상을 사육하고 있고요. 소는 3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양 2위 국가입니다. 내륙 분지에서 우리 양을 키우고 있고요. 그게 바로 오세아니아로 바로 이전이 되어서 오세아니아의 대륙 비중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브라질이 있는데요. 브라질은 소 1위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로 찾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도,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 2위 그리고 양 3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다음 9월 모평으로 한번 가볼게요. 9월 모평은 더불어서 이제 작물을 출제하였는데요. 자, 작물 중에서 밀, 쌀, 옥수수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브라질, 그리고 인도,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즉 지금 중남부 아메리카가 분포하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남부 아프리카에서는 뭐가 많냐? 바로 옥수수가 넓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 생산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우리 러시아와 캐나다, 프랑스로 볼 때 작물별 생산량 어디냐? 굉장히 추운 곳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나는 바로 밀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선지를 보면요. 이제 수출량이 가장 많은 대륙은 어디니? 그리고 세계 총 재배 면적은 어디에서 많니? 그리고 특성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은 뭐가 많아? 그리고 생산량 1위 국가와 수출량 1위 국가가 일치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이렇게 특성들을 까다롭게 묻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친구들이 식량과 인구는 깊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제 이동량, 수출량이죠. 밀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옥수수 순으로 나타난다. 쌀은 재배지에서 거의 소비를 하죠. 그래서 가장 적은 국제 이동량이 나타나고요. 단위 면적단 생산량은 어떠냐? 옥수수와 쌀, 그 다음으로 밀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인구 부양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계 재배 면적인데요. 우리 밀이 세계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 뒤로 옥수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총 생산량 볼게요. 총 생산량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쌀, 마지막으로 밀이 가장 적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생산국을 볼게요. 자, 중국은요. 밀과 쌀 생산 1위예요. 그럼 쌀 수출은 그렇죠. 타이가 1위입니다. 타이가 쌀 수출 1위고요. 그 다음 미국은요. 밀과 옥수수 수출 1위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생산의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은 왜 옥수수를 수출하는가? 왜 생산하는가?
바로 여기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 브라질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멕시코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10월 학평 작물로 한번 가보면요. 우리 10월 학평에 작물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능에서 작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 친구들이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최대 생산국은 어디니?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쵸? 최대 생산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거의 그걸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 옥수수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한다. 왜? 바이오 에너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에너지로 가서요. 거의 화석 에너지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6월 모평에서도 어떤 화석 에너지를 어느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총 생산량을 줬죠. 그럼으로써 국가를 유추하게 했고요. 그럼으로써 각 자원의 종류를 유추하게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 가져갈 것은 우리 선진국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석탄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각 화석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포하는 곳, 얘는 신생되니 아니면 고기습국 산지에 매장되어 있니, 이런 것도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 9월 모평으로 와서요. 이란이 출제되었는데요. 우리 이란 하면 뭡니까? 바로 천연가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매장지 물어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원자력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한번 원자력 소비량 비중을 가져와 봤어요. 원자력 소비량 비중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캐나다 순으로 나타나는데 친구들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겠고, 수능에 나오면 땡큐고, 네,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인데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이제 대부분 가옥 구조 혹은 먹는 것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모평에서는 가옥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 특징은 어떠하니? 이렇게 가볍게 난이도가 낮게 물어봤는데요. 자, 9월 모평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쌀, 국수로 만든 퍼, 그리고 아오자이 묻고 있고요. 여기는 타밀족과 시날리즈족과 그리고 실론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크란 축제라고 해서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의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 모두를 문제로 출제하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해 두고 갈게요.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입니다. 9월 모평과 그리고 산업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지역지리 형식으로 위도와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주고 풀어봐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서남아시아에서 빠질 수 없는 선지죠. 남초현상 나타나니 묻고 있고요. 우리 석유 자원국이니 비석유 자원국이니 해서 국내 총생산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모평 산업구조인데요. 파묵칼레,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죠. 그 다음 제조업 육성에 힘쏟는 이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다. 다 알려줬죠. 터키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걸프협력회의를 줬다라는 점에서 친구들이 걸프협력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몬순아시아에서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걸프협력회의에 대해서도 어떠한 가입국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인도는 아세안에 가입되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친구들 그것까지 살펴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의 공업지역, 아까 말했듯이 유럽과 미국이 따로따로 출제되었다. 그래서 6구에서 유럽만 가져와 봤는데요. 유럽의 문제가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지역이다. 활발하게 나타난 지역, 그리고 지금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 이렇게 각각 나눠서 물어봤고요. 6월 모평에, 잠깐만요. 9월 모평 갈게요. 9월 모평의 유럽은요. 이렇게 쉽게 지역지리 형식의 문제로 브렉시트와 실리콘글렌을 함께 다루었어요. 즉 첨단 산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물어봤고요. 우리 6월에 미국 가면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각 지점에 발달한 산업을 친구들이 충분히 학습을 해야겠고요. 9월의 미국 또한 이번에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주를 주고 이 문제, 이 지역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서 특징까지 함께 물어보고 있죠. 자, 실리콘밸리 위치에 있니? 안 했니? 물어보고 있고요. 히스패닉 인구 뭐예요? 자, 남미로부터 이주해온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알아두겠고요. 그 다음 제조업 발달 시기 이르니? 안 이르니? 그 다음 썬벨트는 어디니? 러스트벨트 어디니? 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친구들, 그런 원그래프 혹시 본 적 있나요? 우리 수능 완성에 출제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주, 그리고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를 포함하는 그 지역의 공업 부문, 그리고 공업 부문들을 보면서 그 지역들이 어디니? 유추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 꼭 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현대도시의 내부 구조 들어가면요. 자, 4월 학평에서 월가를 줬어요. 그 다음 우리 10월 학평에서도 월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적, 즉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을 줬다. 그쵸? 이것 가지고 수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선생님 생각에 이러한 모식도가 수능에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를 구별하는 그러한 능력도 친구들이 길렀으면 좋겠고요. 자, 10월 학평과 6월 모평을 보면 동일하게 문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잉카 문명 묻고 있고 잉카 문명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까지 줬죠. 완벽하네요. 물어볼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느껴지고요. 자, 유럽계가 맞니? 원주민이 맞니? 여기 포르투갈어 쓰니? 이것 또한 수능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소스들이니까 충분히 가져가겠고요. 그 다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면요. 자, 이렇게 다르푸르 분쟁, 그리고 이렇게 나일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종교는 뭐니? 농업은 어떻게 하니? 그리고 분쟁은 어떠하니? 그리고 외래하천이 흐른다까지 줬죠. 그리고 10월 학평에 보면요. 자, 여기 사막이 펼쳐지고 있어. 해안에 왜? 한류 때문에. 그 다음 여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아. 바로 보츠와나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부의 산맥에 화석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 라고 주고 있는데요. 자, 9월 모평에도 동일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평에는 남아공과 보츠와나 모두 다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6구 모두 다 여기 어디예요? 케냐가 출제가 되었죠. 뭔가 이상해요. 6월과 9월 모두 케냐, 남아프리카, 케냐, 남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냄새나죠. 그렇죠? 여기 아파르트헤이트 줬는데요.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이 정도면 아파르트헤이트 하나 가져가야겠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 신자 수 비율 높니? 어떻게 확인해요? 자, 북쪽은 이슬람교, 남쪽은 크리스트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니 낮니? 이렇게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아프리카 중에서 제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공존의 세계인데요. 자, 6월 모평에는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 9월 모평에는 열대림 파괴와 해양 투기물, 그리고 해양 투기, 그쵸? 폐기물의 해양 투기, 그리고 9월 학평에는 유해 폐기물과 오존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럼 공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열대림 파괴를 동일하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가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떤 협약으로 체결되었니? 라고 하는 거 친구들 이제는 좀 알아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몬트리올 인정선 나오고요. 여기도 바젤 협약이니 몬트리올 인정선이 라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면 과도한 방목을 들 수 있다. 원인 묻고 있고요. 결과 다양성이 감소된다 묻고 있고요. 사례 지역을 동일하게 묻고 있고 결과 있습니다. 자, 토양 침식이 가속화된다.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똑같이 출제되었고요. 어떤 협약이니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원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 바젤 협약 어떤 문제고요. 그 다음 원인이 무엇이니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는 협약 바로 런던 협약 그리고 바젤 협약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유정서는 9월에 출제가 되었고 10월에 오존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오존층 파괴도 같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능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친구들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보되 학력평가를 등한시하지 말고요. 이번 연도에 나왔던 모평과 학평은 모두 보고 지난 연도에 모평과 수능을 거듭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능까지 달려가는데 너무 힘들 테지만 친구들 조금만 학습하면 우리 고지가 눈앞에 보이니까요. 우리 1등급을 향해서 만점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